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김효승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요. 대담한 만남, 오늘은 수도권 기상청 김선균 청장과 함께 날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상 관측하면 우리나라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치구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기상 관측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1400년대에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통해서 치구기를 발명한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그 치구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17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0~50년쯤 되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지만 그 기록들이 하나하나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해석을 하고 복원을 해서 현재 그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 하면 흔히 날씨 예보를 떠올립니다. 이것 말고도 하는 일이 많잖아요. 수도권 기상청 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지역별로 예보는 어디까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수도권 기상청은 그 기상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수도권을 그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를 서비스 구역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 대상 면적은 전국으로 비하면은 한 11% 정도에 불과하지만 서비스 인구는 한 2,500만이 넘어서 거의 전국 인구의 절반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과 기상 예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말씀 주셨는데 그럼 공항이 있는 인천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 걸까요? 그것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인데요. 공항 예보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상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인천공항에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공항 서비스는 그곳에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의 날씨 예측은 어떤 과정을 좀 거쳐서 예보가 되나요? 날씨는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관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측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망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용 통신망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날씨 예보하면 왜 이렇게 맞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요즘에 억울한 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날씨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대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과학 기술로서는 그 대기 흐름을 100% 파악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짜리 예보 정확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저희들은 그 꾸지람으로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장마가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 장마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좀 계속될지 장마 어떻게 예보하고 계신가요? 장마는 일단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내리는 비는 일반인들이 아는 장마입니다. 실제 장마의 어원도 그렇습니다. 장마가 길장자 장에다가 옛날에 비를 뜻하는 마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기상청에서 굳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 장마라고 부르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고 길게 내리는 비를 장마라고 그러진 않고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로 국한을 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통계적으로
장마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올해 어제 이제 장마가 그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일이 생겼는데 어제로 친다면은 보통 때보다 한 7, 8일 일주일 이상 늦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장마가 오는 게 흔치 않은 경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장마 전선이 그 5월 달에 이제 저 타이완 쪽, 중국 그 남부 쪽에서부터 오키나와 남쪽에서 형성돼서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왔다 갔다를 두세 번 반복한 후에 완전히 북상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남북으로 아주 두꺼운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서 드물게 제주에서부터 중부까지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사례인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런 게 보여집니다. 사실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뭐 비가 뜸해진다 이런 게 예전에는 통상적이었다면요. 요즘에는 또 장마가 끝나도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특성이 좀 변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구온난화를 뭐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크게 이제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6월 말 7월 중순에 있는 전형적인 장마가 요즘은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장마 같지 않게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집중호우가 더 온다든가 가을이 여름보다 더 강수량이 많은 뭐 늘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런 아주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장마뿐만 아니고 그 집중호우 예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어렵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좀 특성이 변하고 있다면 뭐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대기의 흐름이 이제 그 크게 바뀐 거죠.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은 해수의 온도가 변하게 되고 해수의 온도는 지구의 대기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그것이 변하게 되면은 따라서 모든 게 다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뭐 집중호우라든가 대설이라든가 폭염, 한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온난화가 방금 폭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무척 더웠잖아요. 네. 올해도 그렇게 많이 좀 더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올해도 덥긴 하겠습니다만은 작년처럼 기록적인 폭염까지는 안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은 대부분의 폭염 기록을 다 갈아치웠었는데요. 특히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이 39.6도, 수원도 39.3도, 양평은 40도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대구가 데프리카로 그 알려진 맞습니다. 대구가 40.0도였었는데 이제 홍천이 그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40.3도로 갈아치웠는데 아마 이런 기록들은 당분간 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폭염과 아울러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더위 때문에 생기는 직간접 그 환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위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자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는데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그런 걸 총칭해서 온열 질환자라고 그러는데 3,000명 정도가 넘어선 게 지금 작년이 두 번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런 온열 질환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이런 폭염은 기록적이라는 표현만 뺀다면은 폭염은 네. 당분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그 아주 어린 아기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온열 질환에 아주 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33도의 폭염주의보, 35도의 폭염 이제 경보가 나가는데 그런 주의보나 경보가 나가게 되면은 외출을 삼가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그 대비 요령, 네. 대비 요령을 잘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폭염도 걱정인데요. 폭염이 가면 또 이제 태풍이 올 시기예요. 올해 이런 한반도에 이런 태풍이 몇 개나 지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장기 전망상으로는 태풍이 한 2개 내외 정도 좀 통과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1년 내내 태풍의 발생 개수가 25개에서 28개쯤 됩니다. 그중에 여름철에 보통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절반 조금 더 되게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 정도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태풍은 그 당시에 북서태평양상에서 바다의 열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가 아마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예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아직까지 얼마나 큰 태풍이 한반도에 몇 개나 온다 이런 예측까지는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정도고 올해도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이런 바다의 상태라면은 한두 개 정도 오지 않겠느냐고 지금 현재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 태풍 같은 게 슈퍼컴퓨터로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한국 기상청도 보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정보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태풍의 경우에는 이 북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괌이 있고 저 해군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라든가 중국, 타이완, 일본 뭐 등등이 다 태풍의 영향에 드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들은 독립적으로 다 태풍 예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상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의 태풍 예보에 관계되는 정보를 저희들하고 같이 교환을 하면서 함께 서로 비교를 해서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방편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담한 만남 수도권 기상청 김성균 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SNS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도권 기상청 홈페이지에 보면 저렇게 영상이 나와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목에 보시면 폭염 피해 예방 이렇게 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폭염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대응 요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작성해서 각 지자체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약간의 가감을 내서 저렇게 했는데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뭐 그러면 저런 영상들이 뭐 폭염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종류는 좀 어떻게 올리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위험 기상이라고 해서요. 집중호우, 태풍, 대설, 뭐 기타 등등에 관한 대응 요령들이 다 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네.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쭉 내려다 보면 지금 기후 시그널 웹툰 공모전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저게 좀 어떤 건가요? 작품 주제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기후 변화를 사실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를 좀 쉽게 소개하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화 형식으로 시민들의 작품을 공모를 저희들이 이제 주제를 주고 해설을 한 다음에 만화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한 후에 그것들을 묶어서 수도권에 있는 여러 도시를 돌면서 순회 이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런 작품들이 아까 전시된다고 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지 뭐 대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세요? 이제 원체 일반인들을 위해서 써둔 거라 가지고 사실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조금 좀 수준이 높지 않아 보이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굉장히 기후를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걸까요? 저희들의 어떤 감각을 좀 일깨워주는 아주 그런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빨간 글씨로 기후 시그널 8.5가 적혀 있어요. 8.5가 뭐 어떤 거예요? 저것은 8.5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이 산업 활동이 가장 왕성해져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을 때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원인 물질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장 많이 배출했을 상황을 가정한 게 8.5.
그 다음에 6.5 숫자로 돼 가지고 그 단계를 지어둔 것입니다. 제가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기후 변화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났을 때의 시그널, 신호를 가정하고 그때를 저 만화로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아, 그만큼 극한의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네. 그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또 네. 그런 보면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네. 위해서 시민 여러분 만화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날씨 알림이 밴드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밴드이고요. 저희들이 수도권 기상청에서 밴드를 두 가지를 원래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재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관들만을 제한적으로 가입시키는 폐쇄형 밴드만 운영했는데 그걸 본 몇 분들이 국민들에게도 이걸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공개해서 가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용으로 해서 공개형으로 지금 개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네. 그 날씨가 나빠질 때마다 시시각각 카드 뉴스 형태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기상청의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질문 드리자면 요즘에 봄,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계절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계를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에 계절의 그 길이를 보면요. 겨울이 극히 짧아지고 봄, 가을은 살짝 건너뛴 듯한 느낌이 들고 여름이 길어진 게 통계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원인들도 좀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봄, 가을처럼 중간 계절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지구 온난화가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로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주도에서부터 남해안까지는 지금 아열대화가 거의 진행되었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자연 재해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대기가 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증발된 물이 처음에는 100을 증발시켜서 100이 내려가야 되는데 100을 증발시키고 120을 가지게 되고 120만큼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그만큼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그 빈발해지는 것이 집중호우입니다. 그러면 뭐 자연재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미세먼지도 사실 요즘에 심해지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미세먼지하고 인위적인 미세먼지. 자연적인 미세먼지는 대표되는 게 이제 황사입니다. 그다음 인위적인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산업 활동하고 자동차 운행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산업 활동이 커지게 되면은 미세먼지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미세먼지 말고 중국 등 이제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숙제겠죠. 많이들 미세먼지 예보도 기상청이 한다고들 알고 계신데 사실 기상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미세먼지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이라든가 예보는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그 대기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기상청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들 하는데 정말 지진이 위험한 수준에 올라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난번 포항 지진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진에 대해 가지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지진의 전체적인 총 발생 수는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포항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위치에서 조금 강한 게 나타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던 거로 보여지는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은 한반도는 물론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지진이 갑자기 빈발해졌다는 시그널을 아직까지 느끼기는 조금은 좀 빠르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진이 빈발하게 또 느껴지는 또 한편의 이유는 정밀한 지진 관측망이 갖춰지면서 탐지가 더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약간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날씨부터 기상 상황 전반까지 알아봤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날씨를 좀 더 쉽게 유용하게 알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날씨 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는 그 과학적 불확실성만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 가치가 훨씬 높은 정보로서 활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100% 정확한 예보는 없지만 좀 더 정확한 예보를 내기 위해서 기상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신 날씨 알림이 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SNS에 좀 여러 가지 그 좋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기상청 하면 뭐 날씨 예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좀 더 많은 정보를 안 것 같아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을 일으키는데요. 인간은 기후변화의 피해자이면서 또 해결자라고 했습니다. 미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작은 행동,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담한 만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